그리고 저희가 지난주에 그 서울교통공사에 대해서 소식을 전달해드렸죠. 네. 네, 11월에 그 파업을 할 예정이다 했는데 이 민노총 공공운수 노조에서 이 파업을 지지한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네. 지기들도 파업 못하면서 너무 지지하는 것은 네. 그냥 품앗이 해주는 거고 네, 파업의 명분이 없어요. 네, 막 그렇죠. 구조조정 반대, 민영화 반대 그러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구조조정 계획도 없고 민영화 계획이 없는데 그쵸. 뭐 때문에 파업하냐? 이게 아니, 황당하다 이런 입장 아니에요. 저 사람 도대체 누구랑 투쟁을 하는 거지? 누구한테? 귀신하고 유령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교통상대 올바른 노조에서 그쵸. 뭐라고 했냐? 네, 우리는 파업에 동참할 수 없다. 네, 그렇죠. 그리고 파업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동의하지 않는다. 네, 그게 맞는 말이죠.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누가 구조조정도 안 하는데 구조조정 반대라고 파업을 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네. 참. 그 제가 그 이제 저는 지하철을 많이 이용을 해가지고 또 황당한 게 이제 붙어 있길래 제가 이제 사진을 찍어 왔거든요. 네. 자 보세요. 무임 수송 재정 적자 1조 8천억 원.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런 거를 걸어놨어요. 제가 따끈따끈한 서울 네. 교통공사 소식을 하나 전해드릴까요? 양심도 없는 사람들이 같아요. 아무도 네. 몰라. 예를 네. 들어서 오늘 충격적인 단독 소식을 이제 네. 전달해드리겠습니다. 9월 20일 날 예. 지하철 그러니까 교통공사 승무지회장이 네. 그 교통 그 노조 대의원 대회를 간다고 해놓고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네. 거짓 무단결근이에요. 양양으로 그 서피 비치 네. 양양의 서피 해변으로 비치. 유명한 해변인데 네. 서핑을 하러 갔어요. 4명이서. 그래서 거기서 서핑을 하다가 네. 익수 사고가 발생을 해가지고 네. 이 사람이 심정지가 왔네. 그 동료가. 그래가지고 긴급하게 119가 와서 CPR을 네, 했는데 그쵸. 네. 이게 안 돌아와서 강릉에 있는 저 아산병원에 가가지고 겨우 목숨을 건졌어요. 그래서 여기에 핵심은 뭐냐? 노조 활동한다고 신고해놓고 네. 양양으로 서핑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노조 간부가 이러면서 구조조정하고 인력 모자라다고 하면은 말이 됩니까? 정말 황당한 거예요. 분명히 노조 활동 한다고 다 체크가 되어 있는데 양양에서 발견된 거예요. 그 시간에. 아 이거 그래서 거기다가 제가 노동운동을 너무 열심히 했나 봐요. 요새 예. 노동자들의 취미 생활은 옛날 우리가 했던 족구가 아닙니다. 뭐 서핑, 서핑 정도는 해줘야 이제 취미생활 패러글라이딩. 할수 있죠. 또 요새 뭐예요? 남현이 나오는 거 펜싱. 펜싱. 네, 요 정도는 핫하죠. 때려줘야 그래도 공기업 다니는 사람의 뭐 수준 높은 와 부럽네요 정말. 동아리 취미 활동 네, 아니겠어요? 저희 국민노조도 좀 그런 거 하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네. 노조 회의 간다고 하고 네. 양양 서핑해로 가서 네. 그냥 그 익수 사고가 발생하고 이런 것을 공사에서 이거 쉬쉬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이게 진짜 한 달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9월 20일에 이제 일어난 일인데도 아직까지 지금 언론에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언론에 아직 나오지도 않고 있어요. 네. 왜냐 공사에서 이거를 쉬쉬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말이 됩니까? 다른 데 같으면 이게 뭐예요? 아니 이렇게 그 노조 활동 시간에 놀러 다니면서 지금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노조에서 그걸 주장을 하는 거죠. 말이 됩니까? 앞뒤가 그래서 없잖아요. 네. 어제 문화일보에 네. 칼럼을 썼죠. 그렇죠. 칼럼을 썼죠. 네. 네. 서울교통공사 복마전 개혁이 제1과제다라는 내용으로 쓰셨습니다. 1650자 쓰셨습니다. 저 외웠어요. 제가 어제 문화일보에 이렇게 칼럼을 썼는데 네. 여기에 현재 지하철의 핵심 내용이 대부분 담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간략하게 소개해드릴까요? 네, 이제 총장님께서 제가 초반에 쓰신 것만 여쭤보면은 이 네. 사람들이 2년 연속 총파업을 한다.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다. 이제까지 2년 예. 연속 총파업한 사례가 없어요. 네. 근데 이번에 왜 했을까요? 왜 한 거죠? 다른 요인도 있지만 맨 마지막에 나오지만 네. 민주노총이 네. 11월 11일 네. 한국노총과 함께 윤석열 퇴진 노동자 결의대회를 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거기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11월 9일 날 어거지 이슈를 가지고 파업에 네.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11월 11일 투쟁을 위해서 전초전을 하는 거다. 그렇죠. 네. 맛배기 그쵸. 상영을 해주는 거죠. 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파업의 분위기를 높입니다. 그 모든 전철역에 네. 그냥 스티커, 그 대자보, 포스터를 붙여서 네. 막 동네 온 동네가 파업할 것처럼 이제 국민들을 또 막 선동을 선동해가지고 하죠. 네. 11월 10일 날 우리는 윤석열 퇴진을 위해서 240만 노동자가 뭉친다 이런 걸 하기 위한 선전선동의 일환으로 네. 지하철 노조가 먼저 이걸 걸어서 역사별로 네. 포스터 붙여서 선전선동을 하려고 한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그렇죠. 지금 1호선부터 8호선까지 파업을 하겠다 예. 하는데 아니, 앞으로 그럼 출퇴근 시간에 또 피해를 보는 거는 일반 직장인들, 일반 시민들이잖아요. 그럼요. 근데 아, 참. 9호선은 네. 파업 안 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죠. 9호선 신분당선 안 하죠. 9호선은 네. 민영화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안 우리는 하죠. 네. 지하철도 정말로 민영화를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된다. 시민들 안전과 그 편의를 위해서. 그러면은 네. 이 사람들이 그 파업을 한다고 했어요. 네. 파업의 주장 내용이 공사 측의 인력 조정 계획안이 사람을 줄이면은 네. 시민의 안전이 우려된다. 네. 이게 고향의 주생각해주는 파업인데 네. 서울시장 답변은 우리는 강제 구조조정은 없고 2026년까지 2,212명을 뭐냐면 자율감척하겠다. 네. 이건 뭐냐? 지하철 공사가 과학기술이 발전해가지고 뭐 특별히 할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요 정도 자연 감축을 안 뽑아도 잘 굴러간다 이런 뜻이고 네. 또 하나 제가 고발한 거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이 피드백이 왔지요. 그렇죠. 어, 서울시도 고발을 했죠. 서울교통공사 네. 노조 간부 311명 네. 이를 전수조사해가지고 복무 불량은 징계하고 네. 불법적으로 돈을 타간 것은 환수 환수 조치하겠다. 조치하겠다. 네. 서울시장이 우리 국민노조의 의견을 네. 100% 수용한 겁니다. 근데 이게 진작에 했었어야 되는데 그동안 안 했던 거죠. 그리고 서울시는 누가 있었습니까? 이 박원순이 시장을 오래 하면서 그럼요. 이걸 다 봐주고 있었던 거죠. 그럼요. 네, 이번엔 제대로 이거 전수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서울교통공사에서는 통합노조는 적자의 원인을 뭐라 그러냐 무임수송이라는 거예요. 무임수송 그리고 이제 그쵸. 이게 네. 무임수송은 65세 이상 네. 어르신들의 교통 이동권을 막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출퇴근하는 어떤 뭐예요 환승 폐지하라는 거고. 그쵸. 아니 네. 노조가 약자 편을 든다면서 학생 정기권 이런 게 폐지하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돼요. 근데 실제로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서울교통공사의 방방 경영, 예, 그쵸. 노조 간부의 근무 이탈. 예, 여러 번 또 말씀드렸는데 그 30년간 하루도 출근 안 한 사람도 있고, 그럼요. 예, 2년 이런 동안 사람 많이 8시간만 출근한 사람도 있고, 예. 예, 그래서 국민의 채용 기회를 박탈하고 일관성과 네. 공정성을 훼손하는 이런 지하철의 방방 경영이 적자의 원인입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었죠. 2019년도 저희 감사원 네. 그 보고서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작성해 주셨어요. 네, 감사원에서는 지하철 총 종업원 17,000명 중에 네. 1,900명이 친인척이라는 거예요. 아,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다음에 네, 무기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전하는 1,285명 중 108명이 공사 직원의 친척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뭔지 알아요? 네, 뭐죠? 무기계약직은 취업하기가 좋아요. 대충 소개로 들어와. 시험 보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문이 일반직이 넓죠. 아니에요. 네. 들어와놓고 노조에서 어떻게 해요? 야, 뭐 비정규직을 정규직시켜줘. 그거 일반직으로 해. 네. 세금은 국민이 내고.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게 한꺼번에 시험 보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정규직, 일반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과정에 뭐가 문제예요? 첫째, 네, 금품이 오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굉장히 수사해봐야죠. 열심히 가죠. 네, 이게 무려 108명이에요. 네.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 일반 국민의 채용 기회를 박탈했다. 이게 불공정 아니에요? 이게 정말 괘씸한 거죠. 이게 범죄 아니에요? 예, 범죄죠. 그다음에 인사 업무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 이것은 나라가 운영하는 원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그 총장님께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신 말이 과연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파업인지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이다. 그래서 네,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11월 11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파업을 했는데 네, 그 전 단계로서 11월 9일 파업한다고 네. 8일부터 이제 여러분이 지하철을 타시면은 네, 대자보,
그렇죠. 스티커 이런 게 붙어요 이제. 굉장히 또 피곤하죠. 네, 그래서 동네방네 지하철 역사만 이걸 붙여가지고 네. 이제 이것을 대국민 선전전에 나설 것이다. 네. 11월 11일 파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그러나 이러한 서울교통공사의 의도는 그렇게 썩 성공할 것 같지가 않다. 네. 네. 굉장히 피로감이 들죠. 그냥 길거리에 가도 현수막이 굉장히 좀 시끄럽게 어지럽게 붙어 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좀 불쾌하고 짜증이 나는데 이제 앞으로 지하철을 타도 이제 붙여놓을 생각을 하니까 진짜 아니 시민 벌써부터 안전을 위해서 걱정이 파업한다는 되네요. 거예요. 네. 아니 고양이 쥐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들은 언제 시민 안전을 생각했나요? 택도 없는 소리. 핑계죠. 네. 그리고 지금 그 서울시에서 굉장히 파격적인 인사 소식이 있었는데 네, 한번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동이사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 서울교통공사 이사회에 MG 노조, 올바른 노조가 처음으로 진입을 했는데 원래 그 순번이 있었잖아요. 예. 그 자리는 두 자리밖에 없었고 1번이 민주노총, 2번이 한국노총, 3번이 올바른 노조였는데 그 세 명 중에 2명이 이제 진입을 한 거였어요. TO가 2명인데 네, 올바른 노조는 제3노조라 해서 규모가 작아요. 작죠. 그렇지만 네. 이번에 네. 두 번째로 서울교통공사 노동이사로 들어갔습니다. 이건 뭐냐? 네, 교통공사 올바른 노조가 네, 네. 이 법도 준수하고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 제도도 이게 법대로 다 지켰어요. 이런 것을 높이 산 거예요, 오세훈 시장이. 그래서 그것은 오세훈 시장을 이런 것은 칭찬해주고 싶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동안 항상 독식을 해봤잖아요, 양대 노총에서. 그렇죠. 근데 이제 작은 노조에서도 이렇게 노동이사에 진입을 했다. 이게 노동운동 세력이 재편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얼마 전에 토론회에서도 총장님께서 이 송시영 부위원장님을 굉장히 또 칭찬을 많이 해주셨고 저렇게 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이면 노조 전행자들을 눌려주는 것을 찬성한다까지 이제 발언하셨었거든요. 그럼요. 예. 한 번 더 칭찬 좀 해주세요. 우리가 교통공사 올바른 노조 네. 송시영 위원장이 새로 개친 노조 부회장인데 네, 이번에 지하철 파업은 네. 우리 동참하지 않겠다. 네, 그 이유는 파업의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 쉽게 얘기해서 구조조정 반대, 시민 안전 위협 이런 얼토당토하는 주장 가지고 파업하는 게 말이 되느냐 네. 이렇게 용감하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아마 굉장히 좀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럼요. 네, 거센 양대 노총의 그 괴롭힘이 얼마나 더 있을 것입니까?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예. 뭐 보수의 뭐 선봉대 뭐 배신자 그래가지고 참. 어마무시하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다 고발해야 돼요. 그럼요. 네. 그리고 또 이번에 네. 그 전 민주노총 대변인이 네. 또 인터뷰를 한 내용이 굉장히 네. 또 화제가 됐었거든요. 네. 네, 민주당 하청이 됐다. 하청이 돼서 용역 투쟁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발언을 했어요. 정호희 그 새로운 선택의 사무총장이라고 하는데 혹시 이분은 아시나요? 직접적으로 이분하고는 네. 대면은 없는데 이 사람이 민주노총 대변인인데 네. 민주노총의 모든 투쟁은 민주당의 하청 투쟁 네. 또는 용역 투쟁이다. 네.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네. 이번에 11월 11일 민주노총 한국노총 집회도 이거 끝나면 총선 투쟁으로 진입을 하겠다. 네, 그렇죠. 이렇게 가서 네. 특히 뒤에 얘기하겠지만 노조법 2조 3조 이게 민주당과 보조를 같이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하청 투쟁, 용역 투쟁이 정확한 이야기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문재인 정권이 친노동적이고 시쳇말로 문평성대여서일까 전혀 아니다라고 하기도 했고 조작됐다고 의심받는 정부 통계로 보더라도 노동자들의 처지는 딱히 나아지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자기는 네. 30년간 노동운동을 했는데 노동운동은 실패했다. 네. 이렇게 회개를 했죠. 그러면서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선 계기는 조국 사태를 보면서 네. 너무 뻔뻔하다. 네, 그렇죠. 잘못을 해놓고 이것을 다른 탓을 하면서 반성하지 않는다. 이것은 상식과 도덕성, 이렇게 인간으로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네. 거에 대한 충격을 받았고 두 번째는 과거에 주사파의 본산이 통진당. 그렇죠. 그래서 그때 네.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뽑는데 네. 이게 부정선거가 있었어요. 순위를 바꿨죠. 어떤 부정선거인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그때 네. 지역의 비례대표
의원 순번을 정하는데 이것을 뭐냐면 한 명이 자기들끼리 여러 번 투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례대표 순번을 정하는데 투표를 결정을 했던 예, 거죠. 이걸 네. 그것을 바꿨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네. 통진당이 정의당과 갈라선 거고 네. 이때 뭐냐면은 그 여기 대표가 누구였냐 조준호라고 네. 과거에 기아자동차 노조 위원장입니다. 그 사람도 저의 아주 오랜 아, 친구이자 네. 동지였습니다. 네. 걔를 뭐냐면 통진당 애들이 막 머리채를 잡고 목을 꺾었죠. 아유, 폭력적이에요, 참. 그래서 그 정호희 전 대변인은 이런 조국 사태와 통진당의 이런 선거 부정 행위를 보고서 네. 아 저것은 정의가 아니다. 네. 이렇게 하고 민주노총을 나와서 지금 민주노총을 비판하고 민주노총이 비판의 요지는 민주노총의 투쟁은 민주당의 하청 투쟁이다. 용역 투쟁이다. 네. 적극 동의합니다. 그리고 또 얘기를 한 게 이 후쿠시마 사태와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어요. 네. 이 사람이 심지어 IAEA 의장국이었던 문재인 정부 때 뭐 하다가 이번 정권에 들어와서 정권 타도의 사유가 됐는지도 모르겠고 노란봉투법도 전 정권에서는 손 놓고 가만히 있다가 왜 이번 정권에 와서 이렇게 투쟁을 하느냐 이해할 수 자기네 없다라고 정권에서는 했습니다. 180세 네. 대통령 했으니까 한 방에 끝나는데 네. 그게 말이 안 되는 법이거든요. 그쵸. 그거 뭐냐? 네. 민주노총이 양대노총을 그 윤석열 퇴진 투쟁의 선봉대로 삼기 위해서 올려놓고 네. 봐라 윤석열은 노동자를 무시하고 약자를 뭐냐면 모른 척한 냉혈한이다. 네. 이런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민주당한테 민주노총의 하청 용역을 줘서 네.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국민 분열과 네. 분노와 그렇죠. 이것을 조장하는 거죠. 자기들이 해봐도 말이 안 되는 법을 네. 왜 합니까? 본인들도 말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이 정권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을 하는 거죠. 이 후쿠시마와 노란봉투법. 네. 이게 그러니까 전 대변인이 그 민주노총 투쟁을 용역 투쟁, 네. 하청 투쟁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래의 취지를 다 상실한 거죠. 이 민노총의 할 일을. 민주노총은 조합원에 그런 건 없어요. 좀 있으면 네. 지금 추투하거든요. 11월 달에 예. 겨울 되면 또 뭐예요? 총선은 동투. 동투하고 맞아. 네. 봄에는 뭐예요? 춘투합니다. 여름에는 뭐예요? 하투. 심심하잖아요. 하투해요. 그쵸. 그래서 이제는 네. 추나 추동 투쟁을 하는 거죠. 포시즌 투쟁이라고. 네. 그래요. 일은 안 하고 뭐 맨날 투쟁만 합니까? 내가 하는 얘기고 일본의 투쟁 이런 근로 손실 일수가 네. 139배예요. 원래 193배였는데 아마 줄었나요? 네, 요즘 통계를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어마무시한 차이가 있는 거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번 추투 11월 11일 투쟁 계획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를 드리고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이제 민노총 홈페이지를 또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120만 전태일의 반격 퇴진 광장을 열자 저렇게 또 전태일 열사를 팔고 있어요. 이렇게 돼 있죠. 예, 윤석열 퇴진 광장을 열자. 네, 이렇게 11월 11일은 네. 근로조건 개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윤석열 퇴진 윤석열 퇴진이에요. 참. 이 그러면은 빼빼로 데이네요. 윤석열 정권이 네. 도대체 어떤 노동 탄압을 했냐? 한 게 탄압한 게 없어요. 이 법을 잘 지키자. 그게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노조법 2조 3조 이건 문재인도 포기한 법을 왜 내한테 덤태기를 씌우냐? 뭐 이게 안 된다. 네, 그다음에 노조 회계 공시 이것은 당연히 조합비가 그냥 수천억 대인데 해야 맞는 거 아니냐? 해야 되죠. 그리고 양대노총이 네. 동의했잖아요. 그렇죠. 아니, 동의했죠. 도대체 윤석열 정권이 민주노총을 탄압을 언제 했나요? 탄압한 것 있으면 얘기해봐요. 좀 궁금합니다. 탄압한 바가 없어요. 네, 지금 민주노총이 윤석열 정권을 탄압하는 거예요. 그렇죠. 윤석열 정권과 이 선량한 시민들을 탄압하고 있죠. 이때 네, 11월 11일 날 한국노총이 여의도에 모이고 예, 민주노총은 서울 도심에서 모이는데 네. 광화문에서 또 어떤 정광호 목사님이 네. 또 집회를 해내요. 볼만할 거예요. 누가 이긴가 한번 봐야 되겠어요. 네. 아 이거 젊은 분들은 빼빼로를 주고받는 그 빼빼로 데이에 이게 웬 투쟁입니까? 네. 참 그리고 저는 좀 촌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사람들이 항상 이 전태일 열사를 이렇게 파리를 하거든요. 네. 이 하나 더 제가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민주노총은 왜 11월 11일에 집회를 하나요?
저렇게 이제 사진까지 가지고 와서 내가 얘기해 줄까요? 예. 밀급시 하는 거예요. 근데 저런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가까이 계셨던 분이잖아요. 아니, 제가 네. 광주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평화시장에 취재해서 내가 봉제공이에요. 네. 내가 전태일 이렇게 평화시장 청계피복 노조에 있었으니까 네. 제가 적통이에요. 그쵸. 전태일 네. 평화시장 있어보지도 않은 애기들이 왜 저런 얘기를 해요? 전태일은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1970년대 분신을 했지만 네. 저는 정말로 전태일의 삶은 네. 존중할 가치가 있는 게 여러 가지인데 네. 저렇게 전태일을 오남용하는 거예요. 전태일은 첫째 이소선 어머니까지 예. 굉장한 크리스찬 집안입니다. 네네. 독실한 기독교 신자예요. 네. 첫째 전태일의 어떤 기본이 네. 두 번째는 뭔지 알아요? 뭐죠? 옛날에는 70년대 다 먹고 살기가 힘들었어요. 70년대. 힘들었죠. 그래서 네. 그 사용자라고 돈 벌고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네. 다 힘들었는데 그래가지고 이 다락방에서 타이밍약 먹어가면서 잔업체를 할 때 예. 그 시다라든가 미싱사들이 막 폐병 걸리고 막 이런 걸 보다 못해서 이걸 어떻게 할까? 네. 그래서 전태일이가 삼동 친목회를 만들어가지고 네네. 친구들과 저 암울한 현실을 타개해야 되겠다 네. 고민을 하지요. 네. 그러다가 나중에 그 결론에 전태일 일기가 나옵니다. 네. 자기가 눈을 하나 팔아서 네. 이 돈을 얼마를 마련하면은 네. 이걸 가지고 자기가 다락방 없는 공장을 만들어서 네. 시다와 미싱사들이 건강하고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공장을 만들겠다. 네. 이것이 전태일의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진심으로 노동자를 위해서 온 인생을 그렇게 쓰셨던 분인데, 전태일은 네. 자기가 창동에서부터 평화시장까지 풀빵을 차비를 아끼면서 그 돈을 가지고 시다들한테 풀빵을 사서 나눠준 사람이에요. 네. 적어도 민주노총은 노조 없는 정말로 열악한 노동자들한테 네. 풀빵 한번 사줘 봤습니까? 맨날 쌈하라고 오고 쌈 안 오면 노동자 정신은 어디 갔냐고 우박 지르고 그쵸. 안 나오면은 이름 적어 가지고 모멸하고 조리돌림 하고 있잖아요. 그쵸, 괴롭히고. 전태일은 정말로 노동자를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저건 뭐냐? 민주노총에서 전태일을 오남용하는 거예요. 전태일 정신을 팔아먹지 마세요. 전태일 정신의 핵심은 노동자보다 더 크게 인간에 대한 사랑과 네. 애정이에요. 네. 그리고 저기에 써놓은 게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 이게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던 걸까요? 그럼요.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 네. 이 얘기를 했죠. 그렇지만 이 삶의 전반을 보면은 1970년대는 전 세계가 민주화된 정부가 몇 군데 없어요. 예. 그래서 이 영국의 산업혁명처럼 전라도고 경상도고 대구고 다 그 유휴 인력, 네. 농촌에서 유휴 인력들이 어디로 와요? 서울로 집결을 하죠. 네. 여기서 벌어먹고 살라고 와요. 막 식모로도 가고 우리 공장으로도 가고 네. 기술 하나 벌어먹고 있으면 살 거 있다고. 그래서 저는 봉제 공장 갔고 어떤 사람은 욕고라 그래. 욕고 쇠탁 공장 가고 어떤 사람은 가발 공장 갔어요. 네네. 이렇게 해서 살았고 그때 취직은 어떻게 했냐? 내 사촌 형이 봉제 공장 다니면 나의 직업이 봉제공이에요. 내 형이 네. 정비회 그 자동차 정비 공장 다니면 네. 나도 정비 공장 들어갔어. 옛날에는 다 이렇게 먹고 살라고 예. 서울 올라왔어요. 이렇게 이 70년대 일하던 시절이에요. 그때 전태일은 근로기준법이라는 것을 접했죠. 그러니까 1950년 3년도에 그냥 대충 만들어 놓은 법이라 현실과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전태일은 분노했고 예. 이거 갖고 이 현실을 타개해보자고 노력했으나 결국은 좌절했죠. 그게 분신을 했어요. 예. 그러면 이 전태일이라는 분의 인생, 삶의 전체를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지 네네. 그냥 막 그 죽음과 투쟁과 뭐 분신한 것만 막 강조를 하면은 니네들이 그렇게 싸워 민주노총아. 그러니까 그건 맞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민주노총의 본래의 목적, 그 만들어진 목적을 이미 상실한 지가 오래됐거든요. 이 사람들은 이 전태일 열사 정신 이거를 팔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예,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태일 열사는 민주노총이 함부로 이렇게 거론할 대상이 아니에요. 최소한 네. 당신들의 노동운동 초심은요 전태일 정신과는 거리가 멉니다. 전태일 정신 이거 갖고 장사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좀 그 총장님한테 들었던 것들도 있고 해가지고 일부러 좀 가지고 와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파 시민분들은 네. 이 그 민주노총 이런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 때문에 전태일 열사를 좀 안 좋게 보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래 본 모습에 대해서 좀 그 생생하게 증언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좀 가지고 그렇죠. 와봤습니다. 네. 전태일 열사 같은 경우 지금 친구분들도 계시는데 네. 굉장히 오랫동안 훌륭한 삶을 쭉 사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존경할 만한 분인데 저게 투쟁의 선봉 네. 이런 경우로 해서 막 활용하면은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옛날에 막 80년도에 또 뭐 분신도 하고 하니까 이 김재하 시인께서 네. 뭐 구판을 걷어치우라 이렇게 얘기도 했었어요. 네. 전태일의 본 모습을 제대로 알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국민노조는 이렇게 또 작지만 민노총을 상대로 열심히 또 투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국민노조에 함께 같이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헌법 34조 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근로자, 은퇴자, 자영업자, 실업자, 취업준비자, 가정주부, 공무원, 동호회 및 각종 단체, 노인, 학생 등 근로 의욕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많이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ARS 1877-1665번으로 전화 주시면 간단한 가입이 가능하시고 궁금한 점이 있다 하시면 02-720-5160번으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